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 공판이 있는 날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이 지역 정가에 관심이 뜨거운데요. 먼저 관련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정확히 이제 항소심 이 선고 공판인데요. 오전 10시 반에 이 대전 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뭐 판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권 시장의 정치 생명은 물론이고 지역 정가의 명암 그리고 대전시정 방향이 크게 달려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이 좀 더해지는 상황인데요. 일단 권 시장이 항소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 그러니까 무죄나 100만 원 이하를 받으면 이 향후 시장직 수행과 정책 행보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은 권 시장 스스로에게나 뭐 대전시에는 고난의 길이 또 펼쳐지게 되겠다, 이렇게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선 무효형이 나오게 되면 시정이 제대로 풀려가겠느냐, 이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뭐 상고를 통해서 이 대법원 판결을 내려질 때까지 시장직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각종 현안을 포함하는 모든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공무원들의 어떤 시장에 대한 이 신망도 떨어지면서 혼란은 가중될 가능성이 좀 높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재선거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다 보니까 정치권에서의 각종 어떤 루머 양산이 되는 등 이 지역 정가가 균열이 좀 불보듯 뻔하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미 뭐 재선거를 염두에 두고 출마를 저울질한 인사들이 있다 하면서 실명까지 좀 거론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2심에서 어떤 결과가 이 판결이 나오든 간에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돼 있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3심까지는 가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 항소심의 주요 쟁점들 좀 간략하게나마 짚어주시죠. 네, 우선 세 가지가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럼의 성격과 위법성이 지금 하나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검찰 증거의 위법 수집 문제가 이 쟁점이 되고, 세 번째로 이제 도주한 총무국장이 자수한 건데, 우선 포럼 활동의 성격과 위법성 여부는 뭐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포럼을 사전선거 운동으로 판단해서 원심 재판부는 이제 양형에다 이걸 반영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권 시장 변호인 측은 포럼 활동은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다 하면서 이제 강력히 주장을 해왔는데, 변호인 측의 이런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해석할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검찰의 수사 초기 진행한 그 압수수색과 임의 제출 증거 능력 인정 여부인데요. 사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공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갖고 검찰이 내놓은 증거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특히 이 검찰이 포럼 압수수색 과정에서 임의 제출 받은 증거들에 대한 이 수집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러 번 확인하는 등 고심을 거듭했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간 도주했던 선거 캠프 총무국장 이모 안무개 씨의 자수도 하나의 쟁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회계 책임자가 지금 이 회계 책임자인 김모 씨의 혐의를 벗기는 데 있어서는 이 자수한 임 씨가 어떻게든 재판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임모 씨가 원심 판결이 한참 지난 뒤에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른 무렵에 자수를 하면서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자수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좀 낳고 있는데요. 이런 이 쟁점들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 결과에 따라서 협의가 교차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남도가 체납된 세금 징수에 나서서 200억 원을 거둬들였다고요? 네, 올 상반기 3월부터 6월 사이에 4개월 동안 지방세 2월 체납액 1,420억 정도가 되는데, 이 가운데 200억 원을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올해 목표액이 426억 원인데 여기 한 52% 달성됐고요. 상반기 목표액으로는 170억을 정했는데 129%의 초과 달성했다고 합니다. 예. 고속도로 나들목 앞에서 단속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충남도하고 또 충남지방경찰청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충청본부가 업무 협약을 맺고 이 고속도로 이 톨게이트 차량 앞에서 합동단성을 벌였는데 이렇게 고속도로 앞에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압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달 거쳐지지 않았나 보이는데요. 이렇게 고속도로 앞에서 징수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처음에 시도되는 이 조치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강력한 압박이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예. 세종시가 산성의 고장으로 불릴 만한 게 산성이 33개나 있는 곳으로 조사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지역의 산성을 대대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11개 읍면동에 33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부강면이 10개로 가장 많았고요. 시대별로 보니까 삼국시대가 이 전체 한 절반 정도 한 54%를 웃도는 18개가 지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께 한 3개, 그리고 통일신라시대 것이 하나, 그리고 시대미상의 11개인데, 대체로 연대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이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사이에 쌓은 것으로 지금 문학에서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 노은 3동이 오늘 개청되는데, 대전 전체적으로 보면 79번째 동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전의 동이 몇 개냐 이런 것도 간혹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요. 지금 78개에서 오늘 하나 탄생이 되면서 79개가 되겠습니다. 유성 쪽으로 보면은 11번째 행정동인데 노은 3동이 오늘 개청을 합니다. 2007년도에 노은 1동에서 노은 2동이 분리가 됐는데요. 다시 8년 만에 노은 3동이 가지를 쳤습니다. 그만큼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을 그대로 반증한다 하겠습니다. 예. 관할구역은 어디가 되는 거죠? 관할구역은 법정동으로 보면은 지족동과 반석동 일부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구역으로 보면은 노은 3지구하고 노은 4지구 그리고 반석마을이 이 노은 3동에 편입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 신문이죠.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 시간입니다. 워터슬라이드 축제가 결국 도로에서 하지 못하고요. 엑스포 과학공원 안으로 들어가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이 추진하는 주최 측에서 사전에 대전시나 경찰 이렇게 협조를 좀 못 구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어떻게 보면 도심 속 축제 되는 쪽으로 좀 문제를 풀어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이요, 이 대전 시티투어 차량으로 2층 버스 도입 여부를 검토를 해봤는데 관광객 증가 효과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대덕구가 그 옛 쌍용양의 부지에다가 아파트 건립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 관련되는 기사가 오늘 2개가 보입니다. 하나는 엊그제 행정학회에서 그러니까 한 얘기인데 도태나 퇴장의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공무원 조직에 그 조직은 죽는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도 어떻게 보면 임기가 이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하고 또 어떤 정무적 이 개방형 공무원제를 좀 둬서 좀 양쪽이 좀 더 조화 있게 갔을 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피력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안희정 지사 관련되는 것은 한국일보에 지금 이 백도시 인터뷰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대선 등판에 대해서 국민의 명령을 기다리며 불펜서 구종을 다듬는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어떤 의미죠? 자,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